국토부가 고시원에 책상 대신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버스하우스에 이어 청년들을 또다시 우롱하냐는 반발 속에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송채은 기자입니다. 고시원에 욕조를 넣으니 살만하죠? 청소도 힘들고 환기도 안 돼요. 그래도 우리 덕분에 삶의 질이 좀 나아졌죠? 그렇게 좋으면 따님도 여기 살게 하시죠. 그건 아니고. 고시원에 욕조를 넣으니 정부의 살만하죠? 고시원 욕조 설치 완화 규정 발표 후 그래도 우리 SNS에 덕분에 올라온 삶의 질이 좀 AI 나아졌죠? 제작 영상입니다. 그렇게 좋으면 따님도 여기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을 반드시 두는 규정도 없앤다는 내용의 고시원 건축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 예고와 동시에 의견 수렴을 시작했지만 현장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욕조 설치권에 대해서는 누가 원하는 회원들을 제가 협회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입법 예고를 왜 했는지 자체가 오히려 궁금한 그런 상태. 고시원은 말 그대로 좁고 방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간에 욕조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청년 세대의 주거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판과 조롱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결국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여권은 공급 속도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국토부 장관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까지 나서 이 오세훈 서울시장 설득에 나섰지만 또다시 평행선만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예민한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의 청년주택을 조성하고 서울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3년 전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제안했던 점을 거론하며 추가 해제에 반대하는 현재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의 어려움에 비하면 너무 자기 중심에 자기 정치만 하는 거 아니냐. 오 시장 측은 시민 삶의 질이 달린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당시 서리풀 지구는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했던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신 탄천물 재생센터 등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체 부지들을 적극 물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습니다. 자, 합의 내용은 없었고요.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국토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절대로 저희가 좌시할 수 없다. 적어도 용산공원은 정말 대를 이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의 공간, 여유와 휴식의 공간, 여가 공간으로 그 점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1cm도 양보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본인은 그린벨트도 지키고 공원도 지키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앞뒤가 다르게 어떤 때는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안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 조현삼 부원장. 자, 용산공원에 1cm도 양보 못한다는 발언은 오세훈의 자기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한 방은 없다. 재건축 재개발 서둘러 달라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글쎄 저는 충분히 양측의 이 주장 자체가 협의가 가능한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모두 주택이 부족하다는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예. 주택 공급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시내의 양질의 그런 주택 공급 부지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산공원 전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뭐 주택 공급 용지로 사용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용산공원 중에 일부에 대해서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이미 용산 일대를 살펴보게 되면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이다 보니 이미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반 시설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녹지로서 보존할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녹지축은 살리면서 그와 같이 상대적으로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공간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건축해서 그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 서민들의 그런 주거 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용산의 경우는 서울 한가운데 위치한 좋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아마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충분히 이를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산 전체에 대해서 단 하나의 면적도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그런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 의도를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 스스로는 서리풀 지구에 대해서 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그 건축을 진행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다시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질의 그런 공간을 공급하는 데 동의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도 일정 부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함께 진행하자는 겁니다. 용산 공급 부지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주택 공급 더욱 예.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 근데 얼마 전에 황희 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하우스 과정에서 논란이 엄청 있었고요. 자, 국토교통부의 고시원 욕조. 자,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이제 고시원에는 욕조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설치되어 있는데 워낙에 주택난이 있다 보니까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고시원 그 좁은데 욕조를 어디다 설치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밈들이 나와요. 예, 지금 화면에 욕조를 나오고 갖다가 뭐 위에 이 걸터 놓는다든지 뭐 등등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의 욕구가 뭐냐는 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집을 내가 노력해서 좀 대출 받아서 전세하고 있다가 그걸 근거로 해서 집을 마련하는 옛날에는 사글세 살다가 그렇죠. 전세 살다가 자기 매매하고 이랬죠. 그런 자산의 어떤 늘려가는 예. 그런 재미와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 사회적으로 어떤 이 인정을 받은 것인데 지금은 아예 집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자꾸 청년 임대주택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청년들이 임대주택에만 살고 싶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 테니까 나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 막혀 있죠. 집 구하기 어렵죠. 근데 임대주택에 몇 년을 살 겁니까? 애 낳으면 계속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애 낳으면 집을 좀 넓히고 예. 좋은 동네로 좀 교육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고 자산을 갖다가 만들어라는 욕망이 있잖아요. 이 길을 터줘야 되는데 폐버스를 만들어서 그거 타고 대학교 갖다 세워놓고 있다가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나. 그리고 4억 이상 대출 못 하는데 대출 해주더라도 아파트는 안 된다. 아니 그럼 빌라 한번 들어가서 거기 주저앉으면 아파트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들 86세대는 자기들은 다 기회를 누려놔놓고 왜 우리 세대에게는 그런 기회를 다 없애버리느냐. 이게 지금 청년들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불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택 문제라는 게 뭐 딱히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은 인간의 욕망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즉 내가 점점 더 좋은 주택에 살고 싶다는 욕망을 무시하는 거 그것부터 없애야 될 겁니다. 사실 부동산에 가장 민감한 서울 지역의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이 42에서 32로 10%포인트 뚝 떨어졌고요. 부정은 56%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만큼 서울의 민심이 좋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혹시 모를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이번에 한번 탈환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떤 여론 추이를 봤을 때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대책을 고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